세상이 참 흉흉합니다. 여기 있네 여기. 장기, 간, 신장, 안구파입니다. 연락 주세요. 아, 신장 탓하고? 옛날에 저 화장실만 많았잖아요, 저거. 그거는 다 팝니다 아니고 삽니다를 했지. 이걸 파는 거 아니야. 너무 끔찍해서 이거 안에 애들이 없는 버스를 타니까 혹시라도 궁금해서 또 전화할 수도 있잖아요. 은밀한 제안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그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담긴 장기 밀매 관련 메모를 인천 인근 여러 버스 정류장에 남겼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버스 정류장에 이 장기 매매 관련된 글을 보고 좀 전화를 드렸는데. 아니요. 저 그거 누가 자꾸 제 전화번호 쓰고 다니면서 해코지하는 것 같아요. 평범한 사업가 호석 씨가 하루아침에 장기 밀매 조직단으로 의심받기 시작한 건 올해 초. 저녁 먹고 쉬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왔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장기 밀매 하시냐고. 무슨 소리를 하시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화장실인데 제 번호가 적혀있고 장기 밀매 합니다 써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화장실이 어디냐? 그러니까 북평역 지하상가의 여자 화장실이라고. 그러고 나서 또 일산에서 그때는 이제 여자 경찰관이었어요. 공중 여자 화장실 곳곳에서 호석 씨의 전화번호가 담긴 낙서가 발견됐고, 장난 전화에 시달리던 호석 씨는 10년 동안 쓰던 전화번호를 바꿉니다. 하지만 석 달 뒤 호석 씨의 새 번호가 적힌 장기 밀매 낙서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때 이제 전 깜짝 놀랐죠. 이제 전화번호 바꿨는데 그것 때문에 어디서 보셨냐라고 하니까 이번엔 화장실이 아니라 버스 정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기 밀매를 알리는 글귀보다 전화번호를 더 강조해 여러 번 적은 낙서. 7월달 들어오면서 갑자기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버스 정류장 지역도 이제 다 다르고. 진짜 돌아버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서가 확인된 곳만 12군데. 여기 아직 써져 있네. 경찰에 신고도 하고 지우도 받지만 영문 모를 낙서는 자꾸만 등장했습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는 터라 전화 업무를 많이 보는 호석 씨의 휴대전화를 불통으로 만들어버린 범인. 그는 대체 누굴까? 정류장에 쓴 필적들은 전체적으로 전부 일관성이 있는 필적이고 또박또박 기재되어 있는 필습 같은 걸 봤을 때는 아마 30대에서 50대. 낙서는 모두 한 사람이 한 것이고 조심스럽지만 남성의 필체일 확률이 높아 보인답니다. 하지만 낙서만으로 범인을 추리하는 데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어디에서 또 써놨대요? 동의에 있는 버스 정류장인데요. 버스 정류장 저기 보이네요. 어디? 저기 앞에. 호석 씨와는 별다른 연고도 없는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단지. 이번에도 범인은 버스 정류장 안내판에 장기를 판다는 말과 함께 호석 씨의 번호를 반복해서 적어놓고 갔습니다. 이거 왜 누가 써놨나? 이거 누가 쓴 거예요? 네. 어제까지도 없었는데 이거요? 제 전화번호예요. 진짜요? 네, 누가 계속 근데 버스 정류장마다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지금 찾으려. 네, 여보세요? 이거 신장 간팝니다라고 누가 써놓고요. 전화번호를 다 적어놨어요. 여기 말고 또 딴 데도 있어요? 여기저기 많아요. 주민들의 신고로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공통 먹이려고 이렇게 뭐 한 번씩 가끔씩 그런 이상한 장난질 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정도는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계속 뭐 지속적으로 하는 건 저도 그거는 좀 아니에요. 경찰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지독한 장난에 과학수사대까지 출동해 범인의 흔적을 쫓습니다. 잠깐만 기어보시겠어요? 보시면 보이세요? 네.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런 흔적이 없어요. 전혀. 네. 인근 CCTV에도 안내판에도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떠난 범인. 그런데 그날 밤 범인이 또다시 움직입니다. 네, PD님. 네. 정확히 새벽 3시 25분에 공중전화에서 장난 전화가 왔거든요. 야심한 시각, 공중전화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올 초에, 그러니까 1월 달에 장난 전화들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새벽 한 3, 4시쯤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모르는 번호고 누구야? 그래 전화를 받으면 끊는 거죠. 낙서를 보고 걸려오던 불특정 전화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3시 30분경 서울 신길동에서 공중전화로 호석 씨에게 전화를 걸어온 남자. 이 남자가 장기 밀매를 한다며 호석 씨의 번호를 퍼뜨리고 다니는 그 남자일까? 누군지 아시겠어요? 너무 흐려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누구라고 하기엔. 흐릿한 CCTV 속 남자의 정체를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봐야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무조건 자기가 사는 근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부평, 그다음에 부천, 이게 제일 많거든요. 네. 다른 그 용인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또 따로 형성이 돼 있어요. 꽤 이제 거리가 있는데 그 직업적인 특성과 맞물린다면 본인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고 그걸 적어놓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택시 운수업을 한다든지 대리기사 같은 그런 것을 한다든가 자관 야간에 차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해봤을 때 남자는 처음 낙서가 발견되던 인천, 부천 인근에 거주하며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야간에 타 지역으로 움직이는 직업, 즉 택시 기사나 대리운전과 같은 운수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답니다. 굉장히 어떤 그 원한 또는 그 원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 요즘에 정말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음으로써 본인의 어떤 그 존재감 그런 것을 이제 느끼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호석 씨에게 적잖은 원한을 갖고 있을 거라는 남자. 생각을 이어가던 호석 씨가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회사를 이제 퇴사를 하고 은근히 대리기사를 하면서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질 만한 일이 있었나요? 안 좋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좀 거절을 많이 했거든요. 어렵게 말을 꺼냈을 경제적 부탁을 여러 번 거절한 것이 그에게 상처를 준 걸까? 호석 씨가 최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형님 대리 아직도 하세요? 아, 제가 답답해가지고 형님 집 앞까지 왔거든요. 잠깐 가서 담배 한 대 필 수 있어요? 음성이라고요? 분명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호석 씨를 피하는 남자. 하여튼 새벽에 막 장난 전화하고 그리고 막 그 낙서하고 다니고 제 핸드폰 번호 적어가지고 아니 지키는 사람도 없어. 없어요. 그래서 아씨 나한테 서운한 거 감정 가질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호석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떼봅니다. 형님은 뭐 저한테 서운한 거 없으세요? 혹시 나를 용의선상에 올린 건 아니겠지? 형님? 아 지금 저는요 어. 다 용의자야. 다 용의자야? 내가 솔직히 얘기할까? 네. 나는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이 늘 있지. 언젠가 때가 돼.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아니니까 솔직히 은근 의식하고. 이게 또 아닌 것 같잖아.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부담을 준 것 같아 미안하다는 최 씨. 아무래도 그 역시 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인생을 이렇게 잘못 살았나? 나 그렇게 이렇게까지 나쁜 짓 하면서 살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런 생각 들면서 회의감도 들고 이제 무섭기도 해요. 어느 정도로 나한테 뭐 악감정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꼭 들어보고 싶어요. 최 씨와 통화를 한 다음 날 새벽 또다시 장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부천시 지하철역 인근 공중전화였습니다. 인근 편의점엔 공중전화 방향을 찍고 있는 CCTV가 있었습니다. 저기서 오고 있잖아요. 아, 맞네요. 호석 씨에게 장난 전화가 오기 직전 한 중년 남성이 주변을 살피다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갑니다. 익숙한 듯 번호를 눌러 장난 전화를 걸고 나오는 남자. 전화를 끊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남자의 소지품과 체격으로 봤을 때 며칠 전 서울 신길동에서 전화를 건 남자와 동일인이었습니다. 저쪽 끝에서 오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이 사람 아는 사람 맞아. 아는 사람이요? 네, 아는 사람 맞아요. 제가 예전에 그 부동산 경매에 관련된 강의를 특강 이런 식으로 몇 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들으셨던 수강생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공동으로 투자한 것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건 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좀 덜 났거든요. 원금은 상환을 했는데 원금만 반환을 해줬는데 수익금을 못 받았다고 되게 불만이 좀 많으셨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엔 이거는 좀 너무 정도가 심한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머리 아프네. 자비로 원금까지 보전해 줬는데 그는 왜 나를 이토록 괴롭히는 걸까? 네, 여보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누구시죠? 입니다. 아, 그래요? 전화번호 바뀌셨네요? 예, 전화번호 바꿨어요. 바로 어제도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놓고 호석 씨의 새 번호를 모른 척하는 남자. 지금 바쁘세요? 아, 네, 제가 지금 전화할 시간이 안 되는데요. 아니면 내일 제가 전화 드리면 안 될까요? 급하게 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아유, 저 원에 나와 있어요. 전화 지금 안 돼요. 전화도 받을 수가 없고. 아, 그래요? 말을 꺼낼 새도 없이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린 남잔 그대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100% 피하는 거잖아. 아까도 전화한 것도 지금도 한 거. 왜 안 받을까요? 글쎄요. 뭔가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안 받는 것 같아요. 대체 뭐가 그렇게 서운했는지 답이라도 들어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로. 대화를 먼저 해보고 싶어요. 뭐가 서운했고. 근데 그분이 서운한 것도 있겠지만 저도 제 상황이라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되니까 만나서 뭐 대화하는 거밖에 없지 않을까요? 처음엔 고약한 장난을 치는 남자가 괘씸했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를 쫓는 과정에서 참 많은 것을 떠올린 호석 씨. 이제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서운한 이유가 진심으로 궁금할 뿐입니다.